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손주 사랑이 때론 저를 너무 불편하게 해요. 그날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습니다.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고 귀를 의심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식 사랑, 손주 사랑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제 사랑이 그렇게나 불편했단 말인가요? 그 충격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존재들이 제 사랑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다니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키워온 자식,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인 손주를 향한 저의 모든 희생과 헌신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제 모든 세계가 뒤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방식, 제 가치관, 제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무엇을 잘못했던 걸까요? 제 사랑이 너무 지나쳤던 걸까요? 아니면 제 사랑 방식이 며느리와 손주에게 전혀 맞지 않았던 걸까요?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고 좀처럼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곱씹어 보니 어쩌면 제가 너무 앞서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손주가 예쁘고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까봐 돕고 싶었을 뿐인데 제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던 걸까요? 아유, 우리 아가. 할미가 왔으니까 이제 걱정 마. 저는 손주를 향한 애정 표현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손주가 힘들어 보이거나 며느리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면 항상 제가 먼저 나서서 손주를 돌봤죠. 제가 손주를 안아 올릴 때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긴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가 육아에 지쳐서 그런가 보다, 혹은 저에게 미안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굳어진 표정에는 미묘한 불편함과 어딘가 모를 불만이 서려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저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젊은 사람들이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 편한 대로 해석하고 넘겼죠. 제 직감은 분명히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저는 그 신호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사랑이 너무나 당연하고 순수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주 할미가 맛있는 거 사줄까? 저는 손주에게 아낌없이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장난감이나 예쁜 옷을 보면 주저없이 사주곤 했죠. 며느리가 어머니,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뻘은 나빠져요. 그리고 저희가 사주려고 했던 건데 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때도 저는 에이, 뭘 그런 걸 신경 써. 할미가 주는 건데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오히려 며느리의 말을 가볍게 치부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저의 이런 행동들이 며느리에겐 부담으로 다가갔을 수도 있겠네요. 저의 넘치는 사랑이 오히려 며느리의 육아 원칙을 침해하고 그녀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제 사랑이 며느리에게는 마치 족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는 뼈아픈 깨달음이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어쩌면 훈육 방식의 차이에서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손주가 떼를 쓰거나 버릇없이 굴 때면 저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엄하게 자란 세대였고 아이는 엄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신념이 강했습니다. 아가, 그렇게 하면 못 써. 할미 말 들어야지. 착한 어린이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훈육했고 때로는 손주를 혼내기도 했습니다.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은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죠. 그러면 며느리는 항상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저에게 압박감으로 다가왔고 저는 며느리가 제 훈육 방식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손주가 장난감을 던지며 심하게 떼를 썼을 때였어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가, 할미가 몇 번을 말했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지금 당장 그만두지 못해. 하고 큰 소리를 냈죠. 그러자 며느리가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아이에게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서운함과 함께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내 손주 혼내는 것도 마음대로 못한단 말인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는 거지? 나는 그저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를 바랄 뿐인데.
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죠. 며느리는 아마 제 방식이 너무 과격하고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버릇없이 자랄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믿었고 며느리가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 없이 각자의 신념만을 고수했던 것이죠. 어머니, 아이에게는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보다 차분하게 설명해 주는 게 더 중요해요.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며느리의 말은 저에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아이를 키웠단 말인가? 내 아들도 그렇게 키웠는데 그럼 내 아들도 잘못 키웠다는 건가? 자존심이 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뒤섞여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날 이후 며느리는 손주가 잘못을 해도 제가 훈육하려 들면 항상 제지했습니다. 제가 손주에게 다가가려고만 해도 며느리는 저를 견제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이야기할게요. 어머니, 잠시만요. 제가 설명할게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손주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망설이게 되더군요. 제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제 역할이 점점 축소되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의 한 행동들이 오히려 며느리와 저 사이의 벽을 높이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저희는 마치 평행선처럼 각자의 육아 방식을 고수하며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서로의 방식에 대한 이해와 존중 없이 그저 각자의 신념만을 내세웠으니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손주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가난해서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손주에게만큼은 아낌없이 해주고 싶었죠. 저에게는 돈을 쓰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주에게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주거나 비싼 장난감, 좋은 옷, 심지어는 고가의 유아용품까지 마다하지 않고 사주곤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과해요. 다른 손주들도 있는데 이러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저희도 아직 어린데 어머님이 너무 많이 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죄송해요. 며느리의 불만 섞인 목소리였죠. 저는 그저 아이고 뭘 그런 걸 신경 써. 우리 손주만 예쁘면 됐지. 할미가 돈 쓸 데가 없어서 주는 건데. 하고 넘겼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조카들을 신경 쓰는 마음을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손주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어머니, 저희도 용돈 모으는 재미를 알려주고 싶고 아껴 쓰는 법도 가르치고 싶어요. 너무 쉽게 많은 돈을 주시면 아이가 돈의 가치를 모르게 돼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보기에 저희만 너무 받는 것 같아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진심을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주는 돈이 그렇게 싫다는 건가? 내 사랑을 돈으로만 본다는 건가? 하는 생각에 서운함이 앞섰습니다. 마치 제가 베푸는 사랑이 돈으로 환산되어 며느리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는 시댁의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저의 과도한 사랑이 오히려 가족 간의 오해와 불편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의 선의가 오히려 며느리와 다른 가족들에게는 불필요한 압박감과 불편함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는 것을요. 사랑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그 이면에 숨겨진 배려와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그제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육아 방식이 저희 때와 많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책이나 TV에서도 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손주가 태어나고 함께 지내면서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죠. 이론과 실제는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손주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디지털 기기를 오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어머니, 애를 가만히 있으라고만 할 순 없잖아요. 교육용 앱도 있고 요즘 애들은 이런 거 다 하고 자라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시간 조절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저는 쯧쯧 눈 나빠진다. 애들은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야지. 할미 때는 산이며 들이며 뛰어놀았어. 그런 기계는 나중에 커서 해. 지금은 흙 만지고 자연이랑 친해져야지. 하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는 방식만을 강요했습니다. 손주가 밥을 잘 먹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어휴, 저러다 키 안 큰다. 뼈만 앙상하게 남는 거 아니야? 할미가 입에 넣어줄게. 하며 숟가락을 들고 손주를 쫓아다녔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아이가 스스로 먹게 내버려 두세요. 억지로 먹이면 오히려 식습관 버려요. 배고프면 알아서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먹기 싫어하는 표정인데 강요하는 건 좋지 않아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아무리 그래도 애가 굶으면 안 되지.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 마음에 며느리의 말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마도 저의 이런 행동들이 자신의 육아 방식에 대한 불신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자신의 육아 방식에 제가 끊임없이 간섭하고 옳지 않다고 평가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반대로 저는 며느리가 너무 아이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저렇게 키우면 버릇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너무 방임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앞섰죠.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각자의 방식만을 고집하다 보니 오해의 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저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처럼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세대 간의 간극은 생각보다 넓었고 그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이 없었기에 저희의 관계는 위태로워져만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죄송하고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는 저도 너무 힘들고 어쩌면 손주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용기 냈어요. 부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과 함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진심을 토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고 있었는지, 저의 일방적인 사랑이 며느리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되고 그녀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요. 미안하다 얘야. 엄마는 정말 몰랐어. 엄마는 그저 너와 손주가 너무 예쁘고 힘든 너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었을 뿐인데 내 마음이 너무 앞섰구나. 너의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했고 힘들었겠구나. 엄마가 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미안함과 후회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 며느리가 보였던 모든 불편한 표정들, 조심스러운 말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침묵 뒤에 숨겨져 있던 고통과 인내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며느리는 제 말에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듯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저에게도 저만의 방식이 있고 그 방식을 존중받고 싶었어요. 저도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는 주체인데 매번 간섭받는 느낌이 들어서 솔직히 힘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육아 방식과 공간을 존중해 달라는 메시지였다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거죠.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래 얘야. 엄마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구나. 너의 깊은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 엄마가 정말 후회스럽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노력할게. 내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존중할게. 우리 손주 그리고 우리 며느리 모두가 행복하려면 엄마도 변해야지. 고맙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덕분에 엄마가 깨달음을 얻었어. 정말 고맙다. 그 순간 저희 고부 사이에 두껍게 쌓여있던 오해의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실을 이야기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고부 관계는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혼낼 때도 며느리에게 먼저 얘야, 지금 손주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고 물어보거나 며느리의 방식대로 아이를 타이르도록 지켜봤습니다. 제가 개입하고 싶을 때도 한 번 더 참고 며느리가 먼저 행동하도록 기다려주었습니다. 며느리도 제가 손주를 돌보는 방식에 대해 더 이상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손주에게 간식을 줄 때 어머니, 할머니가 주시는 건 더 맛있죠?
조금만 더 주세요. 하며 애교 섞인 부탁을 하기도 했죠. 저를 향한 며느리의 시선이 이제는 편안함과 신뢰로 가득 찬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손주가 고열로 밤새 끙끙 앓은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밤새도록 손주 곁을 지키며 간호했고 저는 옆에서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다 주며 해열제를 먹이고 아이의 몸을 닦아주며 며느리를 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주가 열이 내리고 편안하게 잠이 들자 며느리가 지친 기색 역력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가 옆에 계셔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혼자였다면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이제야 내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는구나.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며느리에게 힘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함께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저희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저에게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내일 하준이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병원에 좀 다녀와야 해서요. 혹시 힘드시면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봐줄까? 하고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며느리가 먼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제가 혹시나 부담스러울까봐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배려까지 덧붙여서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당연하지. 우리 예쁜 손주 할미가 신나게 놀아줘야지. 아무 걱정 말고 다녀와.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항상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며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저의 도움에 며느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며 저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단순한 고부관계를 넘어 인생의 동반자이자 서로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아군이 된 듯합니다. 손주를 훈육할 때도, 육아 방식을 결정할 때도, 경제적인 지원을 할 때도 이제는 함께 의논합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어머니,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의 경험이 필요해요. 하고 먼저 의견을 묻고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줍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항상 며느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정을 온전히 존중합니다. 이제 며느리는 저에게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닌 딸처럼 편안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가끔은 육아의 어려움이나 남편에 대한 불평을 털어놓기도 하는데 저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며 그녀의 감정을 공감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며느리는 어머니 말씀드렸더니 속이 후련하네요. 하며 웃곤 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저희는 더욱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용기 있는 고백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했던 저의 행동들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동안 제가 베푸는 사랑이 무조건적인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일방적인 베풀미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맞춰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손주 사랑이 저에게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 감사해요. 이제는 우리 하준이도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해요. 며느리의 그 말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처럼 서로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며 성장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우리의 좋은 의도가 상대방에게는 부담이나 불편함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가 모든 오해를 풀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되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주는 것만큼이나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상대방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들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손주와 며느리, 그리고 아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이 평화는 며느리의 용기 있는 고백과 저의 작은 깨달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값진 인생의 교훈으로 남아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